자, 제3절 방화와 실화 이주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고요. 자, 보호법익을 보시면 자,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이 주된 보호법이긴 하지만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방화죄는 공공위험죄 성격도 있고 재산죄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자, 보호 정도인데 2번을 체크하시고 자, 여기는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는 144페이지 펴보세요. 자, 방화죄 조문인데 이 방화죄 조문을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그림을 몇 번 이제 그릴 텐데요. 첫 번째 164조 1항이죠. 164조 1항은 현주 건조물 방화죄,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건조물이죠. 여기다 불 질러버리면 방화죄 기수가 됩니다. 자, 165조는 공용 공익 건조물 방화죄가 되고요. 166조 1항은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이다. 그랬죠. 여기서 일반이 뭐예요? 일반. 건조물이라는 게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요. 현주 건조물, 그 다음에 공용 공익 건조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 건조물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퉁쳐서 일반 건조물 이러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 일반 건조물도 워낙 많으니까 이것을 반토막을 냅니다. 반토막을 내어서 타인 소유와 자기 소유로 나눠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순서 한번 외워보세요. 현주 건조물, 그 다음에 공용 공익 건조물, 그 다음 나머지는 일반 건조물인데 타인 소유, 자기 소유로 나눈다. 그쵸? 164조, 165조, 166조인데 166조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1항, 2항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 네 가지 조문이 전부 다 건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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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건조물밖에 없나요? 건조물만 불 지를 수 있고 나머지는 불 지를 수가 없나요? 그래서 나머지를 물건이다, 물건이다 하는 거예요. 물건, 물건. 물건은 위에 앞에 있는 것처럼 건조물 같은 경우는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물건은 또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물건은 퉁쳐서 물건이면 싹 다 와라, 싹 다 들어와라, 그치? 그래서 일반 물건, 일반 물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또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두툼을 내서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주 건조물, 공용, 공익 건조물, 그 다음 일반 건조물인데 쪼개서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자, 그 다음 나머지가 물건이라 했죠. 물건은 일반 물건이다. 그치? 일반 물건 쪼개서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164, 165, 166조 1항 2항, 그 다음 167조 1항 2항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가운데를 자, 총 6개죠. 3개, 3개, 6개죠. 그래서 가운데를 두토막을 냅니다. 두토막을 냈어요. 두토막을 냈지? 왜 두토막을 냈을까요? 자, 위에 있는 세 가지 조문이 어떠한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데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불을 놓아 플러스 소회 하면 기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 질러서 소회를 하면 형량이 얼마 나온단 말이에요. 형량이 얼마 나온단 말이죠. 이때 불을 놓았다는 것이 착수가 되고 소회를 하면 기수가 돼요. 불만 질러서 소회만 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상적 이원범이라고 한다. 추상적 이원범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세 가지 조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조문은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을 놓아 플러스 소회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그럼 위랑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조문은 하나 더 있어요. 공공의 위험 발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착수는 똑같아요. 불을 놓았을 때 여기서 착수가 돼요. 위에도 마찬가지죠. 불을 놓았을 때 착수가 돼요. 근데 이 밑에 세 가지 조문은 소외하는 것이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 공공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때 기수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자, 위에 세 가지와 밑에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세 가지는 소외만 하면 기수가 된다 했잖아요.
밑에 세 가지는 공공위험이 발생을 해야 기수가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럼 기수가 어디가 빠르죠? 위에 세 가지가 빠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밑에 세 가지보다 기수가 빠르다고 해서 추상적 위험범 이렇게 부르고, 밑에 세 가지는 위험이 구체화되어야 기수가 되니까 구체적 위험범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추상적 위험범은 현주 건조물, 공용 공익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이 세 가지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구체적 위험범은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그 다음에 일반 물건. 자, 일반 물건이면 다 된다. 일반 물건이면 타인, 자기 가리지 않고 다 된다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위에 있는 추상적 위험범은요, 우리가 재산죄 파트를 배울 때 보통 추상적 위험범은 거의 미수가 안 나타나거든. 근데 여기는 정반대예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미수가 존재를 해요. 미수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예비음모까지 존재를 해요. 반면에 밑에 구체적 위험범은 미수나 예비음모가 없어요. 웃기지? 착수가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미수 예비음모가 없어요. 골 때려요. 이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추상적 위험범은 이 세 가지는 미수 예비음모가 모두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세요. 이 예비음모죄 같은 경우에는 자수를 하게 되면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다.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체적 위험범은 미수 예비음모가 없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 자기 소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소유지만 이 자기 소유가 압류나 기타 강제 처분이 대상이 되어 있거나 타인의 권리나 보험의 목적물이 되어 있다면 이 자기 소유라 할지라도 이것을 타인 물건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운 것은요, 6개 조문 배웠잖아요. 지금까지는 고의범을 배운 겁니다. 과실범은 잠시 이따 설명하고 다시 교재를 와보세요. 추상적 위험범 세 가지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공용,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그치? 이 세 가지는 미수나 예비음모가 있다. 자, 그 다음 구체적 위험범인 거,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이고 일반 물건인 것은 자기 타인 가리지 않고 일반 물건인 것은 전부 다 구체적 위험범이다. 이것은 미수나 예비음모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만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공공위험죄라는 것이 있는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전 시간에 배웠던 폭발물, 지금 배우는 방화, 실화, 일수, 교통방해, 음용수에 관한 것을 공공위험죄라고 합니다. 자, 이건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요건에 따라서 이제 법조문을 달리해서 형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승낙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는 성립을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죄의 개수인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기준으로 죄의 개수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방화 행위로 불질렀잖아요. 수십 채를 태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죄의 개수는 한 개다는 것이 판례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첫 번째,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를 볼게요. 자, 불을 질러서 그치? 불을 질렀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착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외를 하면 여기서 기수가 돼요. 됐지? 자,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외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건조물 등이라 했어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경 등이 객체가 되는데 출제가 잘 안 되고요. 자, 밑에 미수가 있죠? 예비음모가 있다는 거 나와 있고 필요적 감면이 나와 있네요. 자, 객체갑니다.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범위 내의 이자는 모두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가족도 포함돼요. 그래서 범인이 가족과 동거하는 집에 불질르게 되면 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인 혼자 사는 집에 불질렀다고 하게 되면 현주 건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일반 건조물이 돼요. 됐습니까? 한 3, 40년 전에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주거 사용 나와 있고, 자, 주거 침입자와는 달리 반드시 기와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3번 체크해 볼까요? 3번 일부가 주거로 사용되면 전체가 현주 건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건물 일부를 불질러 오게 되면 건물 전체가 주거가 되는 거죠. 판례가 나와 있죠? 밑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가 되어 있는 우사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가옥의 일부가 우사다. 우사. 우사라는 것은 지금은 축사라는 말 쓰죠. 축사와 우사의 차이점은 축사는 이제 그 식용으로 이제 소를 키우는 것이고, 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경사회 때 이제 사람하고 소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아서 이제 부엌이 있다면 부엌에서 밥을 하게 되면 이제 안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여물이라고 하지. 소 여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가옥 한 채에 소하고 사람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가옥의 일부에 소가 있는 마구간이지. 마구간. 그게 이제 우사입니다. 우사. 그래서 가옥의 일부가 되어 있는 이 우사에 불질러 버리게 되면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되는 거예요. 자, 됐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화를 보죠. 자, 방화. 소외하여 불을 놓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했습니다. 수단에는 제한이 없죠. 직접 목적물에 불을 지르건 매개물에 불을 지르건 간에 상관없어요. 부작위도 돼요. 자, 착수가 중요하죠. 목적물에 불 지르거나 매개물에 불 질렀을 때 착수가 된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부부싸움 방화 사건 나와 있죠. 별표를 칩니다. 저희 판결루지 1번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 펜 들어보세요. 매개물 동그라미, 매개물 동그라미. 매개물에 불 질렀죠? 그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밑에 줄에 착수가 된다. 착수가 된다. 그 앞줄에 목적물인 가로 열고 건조물 자체는 옮겨붙지 못했다 할지라도 매개물에 불 질러버리게 되면 착수다 하는 판례입니다. 근데 그 매개물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고정물체일 필요가 없어요. 이동물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로 2번을 보니까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다고 되어 있죠. 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동물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에 착수가 된다.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 윗줄에 외부 사정에 의해서 목적물인 주택 자체는 옮겨붙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꼭 옮겨붙어야만 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옮겨붙지 않고 매개물에만 불 질렀다고 하더라도 착수가 된다는 게 판례가 돼요. 자, 올라갑니다. 갑은 처와 시면 부부싸움을 하였다. 격분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휘발유통을 들고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렸는데 이러한 갑의 행위를 말리던 이웃집 있는 을과 신랑이를 벌이게 되면서 자신과 갑의 을의 몸에 휘발유가 쏟아졌고 을이 휘발유를 씻어내고자 수도가를 가려고 하는 순간 갑이 무작정 라이트를 켜는 바람에 갑과 을의 몸에 불이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몸에 불이 붙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착수다 이런 말이 됐어요? 화상을 입었다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가 돼요. 상해라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치상죄 기수가 돼버리죠. 그치? 자, 그런 판례입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수가 어디부터 착수인지를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옮겨붙어야만 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옮겨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개물에 불이 붙는 순간 착수다 하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쭉 읽어보세요. 점화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아직 방화 목적물 내지 도화 물체에 점화를 했나요? 점화하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아니했다 세모 치시고 점화를 해야지 착수인데 점화를 못했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 됐죠? 그래서 예비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모 친 겁니다. 자, 소회를 가볼게요. 자, 소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의 훼손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그 결과가 발생하면 본전이 기수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훼손이 되어야 기수가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견해가 다투어져요. 독립연소설, 허용상실설 등등 해서 학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시험용 가치가 있는 것은 1번밖에 없기 때문에 1번만 체크를 해두세요. 독립연소설이다. 빨간색으로 밑줄 쫙 끄시고. 이게 학설과 판례입니다. 자, 불이 매개물을 떠나서 목적물 자체에 옮겨 붙어서 독자적으로 연소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것이 기수가 된다는 견해인데요. 자, 여기서 이 지붕이라든지 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마루나 창틀에 옮겨 붙어야 돼. 이런데 옮겨 붙어야지 독립연소설이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분리가 가능한 가구나 카페트, 커튼은 아니에요. 이것은 들고 갖다 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연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붕이나 벽, 기둥, 마루 이쪽에 옮겨 붙어야지 그때 기수 처리를 한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판례 갑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나와 있지? 빨간색으로 목적물을 떠나서 스스로 연소 동그라미 하면 기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독립연소설이다 이 말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반드시 중요 부분이 상실되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즉 효용 상실설이 아니라 독립연소설이기 때문에 스스로 연소할 상태만 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빨간색 가보시면 자, 지붕 동그라미, 천정 동그라미 독립연소설이지? 전부 다 기수 처리했습니다. 자, 주관적육관 가볼게요. 고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밑에 판례 가보시면 파란 펜 들어보세요. 자, 헤어지기를 작정하였고 홧김에 불을 붙였다. 홧김 밑줄 가보세요. 홧김도 고인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치? 홧김은 뭐 찔러 죽일 수도 있고 홧김에 불 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고인은 살인죄의 고의라든지 방화죄의 고인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뒷마당 세모 쳐보세요. 불을 태워려 버려 했던 점이 인정된다면 방화죄의 범위는 탈락이다 이란 말이에요. 진짜 방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 서적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안방에다 집어넣지. 안방에다 불 질르지 뒷마당에다 불 질르지 않거든요. 뒷마당에다 불 질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방화죄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죄의 개수는 공공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법절을 달리하는 수개의 건조물을 불질렀다고 했을 때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한 개째의 방화 행위로 현주 건조물, 일반 건조물을 불질렀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한 죄가 뭐지? 현주 건조물이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죄 1주가 된다. 그렇죠? 자, 됐고. 자, 나머지는 됐고, 3번도 됐고, 그 다음에 공용 건조물 등 방향제 볼게요. 자, 조문을 보시게 되면 불을 질러서 공용이나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유했을 때 본죄가 됩니다. 이러한 공용 공익 건조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있으면 그 현주 건조물이 되는 거예요. 밑에 이해가 나와 있듯이. 나머지는 됐고 4번 갑니다.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가 나와 있지. 가만히 보니까 66조 1항하고 2항이잖아요. 근데 2항을 보니까요. 2항이 자기 소유가 되어 있고 공공위험 발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치? 근데 1항을 보면 1항은 자기 소유란 말이 없잖아요. 공공위험 발생도 없네요. 근데 2항 자체가 자기 소유다 보니까 1항은 타인 소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항은 소외를 해야지 기수가 되고 1항은 소외를 해야 기수가 되고 2항은 공공위험이 발생이 되어서 소외하여 공공위험 발생까지 와야지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은 추상적 위헌범, 2항은 구추적 위헌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미수나 예비문은 전부 다 1항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자기 소유에 속할지라도 압류라든지 기타 강제 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보험의 목적물이 되었을 때에는 역시 타인 물건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것도 좀 봐두세요. 자, 성격은 말씀드렸고 객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판례 나와 있죠. 판례 보겠습니다. 자, 판결루지 보시게 되면 방화죄 객체인 건조물은요. 반드시 주거용일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나 취침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럼 가보세요. 자, 올라가 보시면 자, 불 질렀다 했는데요. 위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폐가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세무쳐 볼게요. 건조물이 아니. 건조물이 아니에요. 건조물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건조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무슨 죄가 되는지. 164조 1항, 165조, 166조 1항 2항, 167조 1항 2항. 뭔지는 아시지? 자, 그러면 봐봐요. 현주 건조물인가요?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의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이 현주 건조물인가요? 현주 건조물 아니지. 그럼 지울게요. 이건 지웁니다. 그렇죠? 그럼 공용 공익 건조물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울게요. 그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인가요? 일단 건조물이 아니라니까요. 건조물은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했는데
지금 폐가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의 폐가 같은 경우는 건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건조물이 아닌 건 다 지워버리란 말이에요. 자, 66주 1항도 지워버리고 66주 2항도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은 건 뭐가 남아있지? 남은 건 67조 1항하고 2항이 남아있잖아요. 1항은 타인 소유고 그 다음에 2항은 자기 소유예요. 일반 물건이지. 일반 물건. 이것도 자기 소유 일반 물건인 거예요. 물건이지, 그치? 근데 물건이 기수가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가 기수가 되려면 자, 불을 놓아서 플러스 소외를 해서 플러스 공공의 위험이 발생을 해야 여기까지 와야지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건 미수가 없다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했지만 공공위험 발생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와야 기수가 되는데 미수가 없다 했어요. 그쵸? 그럼 뭐가 돼요? 무지가 되는 거지 뭐예요. 답이 무지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게 되면 자, 이 폐가는 건조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167조에서 말하는 물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벽을 일부 그리게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공위험 발생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치? 기수는 아닌 거지, 그치? 기수가 될 수가 없는데 미수처벌법 처벌조항 자체가 없다 보니까 따라서 무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네,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읽어보시고 2번은 뭐 됐네요.